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인나무에 대한 찌뼈아대 오늘 그로스 IQ 스터디 13강 고객 경험 편에 있는 이제 쉑쉑 버거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여기서 뭘 배워볼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분당에 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봤으니까. 쉑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책에서는 조금 한 가지 좀 잘못 나온 내용이 있어요. 책에서는 이게 2004년도에 핫도그 가판대로 시작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2001년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정식 매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푸드트럭 비슷한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데니 메이어라는 사람이 했는데 데니 메이어가 2001년도에 이제 가판대처럼 만들었다가 원래는 이거를 체인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잘 돼.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그 정식 매장을 놉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 이제 상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봤는데 이 데니 메이어 혹시 일처월장을 읽어보신 분 많이 들어봤는데 하신 분 있습니까? 데니 메이어가 일처월장에 나옵니다. 전략편에 나와요. 데니 메이어가 원래는 쉑쉑을 하기 전에 뉴욕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억대 연봉을 받은 세일즈맨이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그만두고 레스토랑 열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레스토랑 연 게 아니라 거의 8개월 이상 어떤 날 8개월이라고 어떤 2년이나 나오는데 8개월에서 2년 이상 보조 주방장으로 일을 해요. 그거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나중에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100일 정도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음식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쉑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그 전에 레스토랑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뉴욕에서 음식 평가로 거의 최고를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2001년도에 그냥 낸 건데 장사 잘 돼가지고 운이 좀 있었죠.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장까지 한 회사가 이제 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쉑쉑에서 배워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일단은 쉑쉑은 업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그래서 전시는 무엇이냐면 패스트 푸드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푸드의 역사를 보면 책에 나오는데요. 1919년에 A&W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것도 한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921년도에 화이트 캐슬 그리고 1940년에 그 유명한 맥도널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1952년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패스트 푸드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후딱 먹을 수 있고 약간 중독성 강하지만 그런 음식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경쟁이 치열하게 왔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또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좀 더 대접받고 싶어. 더 대접받고 싶어. 건강도 챙기고 싶어. 이런 욕구가 나왔고 이걸 처음으로 캐치한 회사가 바로 판다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때 나온 게 바로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입니다. 이게 1983년에 나와서 이것도 잘 나갔거든요. 그 다음 주자가 바로 2004년도에 나온 쉑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고객 경험 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쉑도 이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DNA가 있는 회사인데 그거를 딱 알 수 있는 것이 책에 또 CEO의 얘기가 나옵니다. 쉑쉑 CEO인 랜드 가로티가 2015년도에 66번째 매장을 열면서 그거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수액인데 책에 나온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소비자들을 끝장나게 후하게 대접해서 매장이 파업할 지경에 도달하게 하십시오. 너 묻지 마. 너도 이렇게 비싸게 얘기하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어떤 기업이 커스터드를 공짜로 가져다 주겠습니까? 소비자를 후하게 대접해서 우리 매장을 망하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짜 선물을 안겨주세요. 물론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쉑쉑을 운영하자라는 것이 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것이 통했기 때문에 쉑쉑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이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쉑쉑 버거가 강남에 열었을 때 막 난리 났었어요. 줄을 막 너무 많이 서갖고 네, 그거 뉴스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쓰러질까봐 땡볕에 우산을 나눠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보다 고객 배려를 많이 하네요. 줄 서 있는데 땡볕에 쓰러질까봐 우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미국 친구들한테는 이거 물어봤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다가 쉑쉑버거 하도 끓으니까 그 진짜 맛있대요. 근데 사실 그게 이게 엄청 저는 솔직히 개인 차니까 그거는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먹을 만은 한데 이런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대박난 기업이에요. 고객 경험으로. 근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유명 레스토랑이니까 맛집이 넘어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배경을 모르니까 엄청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생겼어요. 가봤죠? 그렇게 환대를 안 해줘요, 나를요. 그래서 나는 먹으면서도 이게 그렇게 줄 서서 땡볕에서 이게 우산 들고 먹어야 될 정도로 맛있는 건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요. 나는 버거킹이 더 맛있는 것 같은 거 아무리 봐도. 그래서 내가 병신인가? 내가 계속 생각하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책은 딱 이 쉑쉑버거는 고객 경험 카테고리에서 넘버원 회사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진짜 다른 상대적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평가로 다른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인기가 많은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마치 인기가 많으니까 맛집이 넘어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맛보다도 서비스였는데 근데 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이 넘어온 게 아니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게 케이스 스터디의 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지화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쉐이크쉑이 거기서 이제 고객 경험을 어떻게 극대화시켰냐? 세포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있었고 특별히 거기는 선진 기술을 잘 도입했다는 걸 점을 말씀드렸죠. 쉐이크쉑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직원과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거를 여과 없이 토론도 하면서 그걸 정리했던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쉐이크쉑이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쓴 방법이 바로 직원들을 아주 잘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객 서비스 혁명을 저술한 존 디줄리어스는 기업의 고객이 직원보다 행복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경영 사고의 레드불이라고 불리는 현대경영 창시자 톰 피터스는 디줄리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은 경영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언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고객이 직원보다 행복해지는 일은 결코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만 폭스콘. 예, 있습니다만 이거 조금 카테고리를 구분하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 말이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과 직원이 면대면이니까. 면대면이니까. 일반 제품 그렇잖아요. 직원을 쥐어 짜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습니다. 아유, 폭스콘이요. 폭스콘 그러니까, 애플 만드는 데인데요. 예. 예.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직원이 고객과 접점이 있어. 면대면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 그렇지 않아야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어떻다? 고객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책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했나? 고객 직원들을 생각보다 처음에는 뭐 이 정도는 했어요. 왜냐면 업계보다 조금 돈 더 주고요. 더 주고 영업 시간을 이제 밤에 끝나면 직원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떤 데는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무서우면은 거기는 좀 일찍 끝내준다면. 그러니까 영업 시간을 매장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뭐 오케이. 그런데 아주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쉐이크쉑 상장을 할 때 정직원한테 주식을 나눠줬고요. 심지어 비정규직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특별 수당을 줬어요. 훌륭하네. 훌륭하죠. 쉐이크쉑 계속 주가 이제 처음에 좀 올라가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만 나불 우리 요즘에 십 박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이시죠? 주댕이만 나불라면. 주댕이만 나불라면 거는 게 아니라 CEO가 그냥 말만 수행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히 절대적 기준에서는 최고라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경쟁 업체보다 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비슷한 경쟁 업체보다 어떻죠? 훨씬 더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직원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일선에서 고객들 접점이 있었을 때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좀 더 환대를 해주고 좀 더 여유롭게 해주고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여기가 그 회사의 핵심 용어가 있어요.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매장에서 한여름 때아픈 여름에 매장에서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더 죽겠네. 그래서 거기 게다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고객들도 불만이 많잖아요. 또 직원들 불만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거기에 점장인가 매니저가 팍 나간 거예요. 그 순간에. 나가가지고
큰 선풍기 2개를 딱 사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직원한테만 먼저 딱 해줬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직원을 시원하게 해서 계산 다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갔어. 또 나간다. 그 다음에는 요만한 작은 손 선풍기를 사서 나눠줬습니다.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점장부터 이 DNA가 아주 박혀있는 점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당연히 보통 이럴 때 손님들 생각할 테지만 아니다. 이거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직원들이 너무 덥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계산하는 사람들 시원하게 할 수 있게끔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작은 선풍기를 나눠주니까 또 고객들은 그러면 훈훈하잖아. 또 왜냐면 고객들이 자기도 어디 가면 직원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직원을 잘 대해준 회사 보면 흐뭇합니다. 그냥 내가 대접받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쉐이크쉑이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당연히 우리 구독자도 소중하지만 저희 직원이 훨씬 소중하고, 그래서 구독자 뭐 당연히 뼈덕자랑 졸꾸러기는 그런 말 안 쓰겠지만 가끔 이제 미친 분들이 와갖고 미친 소리 쓰면 그러거든요. 저는 그거 짜단 없이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 PD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가 한 창작 작품에 그냥 적절한 피드백은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여기서 받았잖아요. 근데 악플을 달면은 저희가 그걸 냅두겠습니까? 얄짤없이 다 없애버리지. 얄짤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랑 친한 원장님이 병원도 자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 근속연수 긴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간호사 근속연수 긴 게 그 병원이 얼마나 잘 돌아가냐 보여주는 그렇겠죠. 지표 중에 예. 하나예요. 근데 그 원장님은 이제 병원이 보통 1시부터 2시까지가 그거잖아요. 점심 식사잖아요. 12시에 접수를 마감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1시에 접수를 마감하면은 진료를 막 1시 10분, 1시 20분까지 보게 되니까 간호사분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마감을 해버려서 점심 식사 그러면 이제 한 12시 10분까지 한 접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진료를 하면 한 12시 3, 40분에 끝나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되게 시간을 넉넉하게 줘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병원을 3, 4년 넘게 다녔는데 간호사가 안 바뀌어요. 근속연수가 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친구한테도 제 친구가 이제 치과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쪽은 직원 이제 복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알려주니까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 친구가 그 직원들 알려주려고 그 부동산이랑 재테크를 공부해갖고 자기가 왜냐면은 또 젊은 어린 여자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나중에 사기당할 확률이 너무 높아갖고 안 되겠다고 자기가 좀 공부해서 자기가 발표해야겠다고 애들한테. 훌륭하네. 네, 제 친구가 좀 착하고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고객들을 대할 때 얼마나 잘 예, 대해주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는 가끔 제가 그냥 사비로 그냥 좀 이렇게 촬영이 늦게 끝나면은 다 그 업무 시간에 포함되거든요. 우리는 40시간 다 덧셈이니까. 제가 어저께도 일요일 날 촬영 오면은 그 또 돈 다 주거든요. 다 돈 줘도 그냥 오니까 그냥 과자는 사 먹으라고 제가 현금으로 10,000원씩 주거든요. 우리 황 PD들 가끔 10,000원 주죠, 그렇죠? 현금으로 10,000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과자 사 먹으라고. 어? 그러니까 나도 용돈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제가 잘 알지. 네, 현금 10,000원이 되게 귀한데, 내가 피 같은 돈이죠. 피 같은 돈인데 그래도 얘들이 이거 늦게까지 했는데 가면서 뭐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사비를 줍니다. 사비. 그러면은 그게 뭐 저는 뭐 돈을 많이 버는 입장에서 저한테 10,000원은 큰 돈도 아닌데 직원들 입장에서 10,000원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커피 2잔은 마실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니면은 생 커피 하나 정도 마실 수 있으니까 뭐 됐다 큰 거에다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계점은 넘은 예상 못했던 이렇게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틈나면 이렇게 10,000원씩은 계속 그냥 제 사비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여기 진짜 이거 고 작가님이 잘 짚으신 게 저랑 이미 토론을 했거든요. 케이스 스터디를. 이거 저도 물음표 고 작가님이 이런 거 치면서 이거 고객보다 그 직원이 안 행복해도 고객이 행복한 경우 많은데 근데 폭스콘 얘기 계속 했거든요. 폭스콘 자살 엄청 하는데도 사람들 애플 고객도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아주 잘 분류했어요. 서비스업.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원이 고객을 면대면으로 만나거나 뭐 영업을 하거나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업이면은 무조건 직원이 행복해야 됩니다. 뒤에 스타벅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음 케이스 스터디에서요. 스타벅스도 똑같아요. 교과금 뭐 그렇다고 물건 나오는 직원한테 안내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바보 아니면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지, 맥락적으로 그렇지, 알아들으실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다 해야 더 되는 거고. 비중이 높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여기에, 말이 여기에요. 틀렸다는 거예요. 기업의 고객이 직원보다 행복해지는 결코 없다라고 이 사람이 단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렸음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분이 네. 이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은 틀린 말인데도 여러분이 팩트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알지만 이 말이 100% 맞다는 걸 아님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강연을 찍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다음 강연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나오는데 스타벅스 그 슐츠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객은 2위다. 1위는 직원이다. 이제 스타벅스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건데 이 장 스터디에도 스타벅스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직원을 잘해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직원이 신났는데 제품이 뭐 이상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직원이 이러고 일하는 거랑 호호 이러고 일하는 거랑 그럼, 어떨 때 생산성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예. 호호가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조업도 미국에서는 옛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 만든 차는 사지 말아라. 왜? 직원들이 일요일 날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갖고 나오면은 그 하자가 많다. 그만큼 직원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예요? 제품이 나쁜 게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월요일은 좀 쉬게 해주고 그러니까 월요일은 좀 뭐랄까 그 안에 교육을 많이 배치한다든지 그러면은 제품 뭐랄까 불량률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전반적으로 그 직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윈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초 1장에서 조직편에서 직원 제일주의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사랑 계좌다 사랑 말만이 계좌, 아니라 입만 진짜 나불거리지 돈을 말고.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신나서 더 고객들에게 잘할 거고 고객 경험을 잘하면 제가 말씀드린 고객 경험은 최대 이익을 주는 그런 성장 경로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오늘 쉑쉑버거 여러분도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저랑 고 작가님이랑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이 있는데 되게 한가로워요. 줄 서서 안 먹어요. 망하게 안 해서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 되게 긴장하고 왔거든요. 가자마자 먹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쉑쉑버거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스터디는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하는 기업이라서 더 재밌겠죠? 다음 시간에 스타벅스 스터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